첫 번째 소식은 이 봉천동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시듯이 엄청난 무슨 기구에서 불을 뿜으면서 방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봉천동에서 나타난 아파트 방화 사건.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방화 현장인데요. 21층 아파트 4층 복도의 방화. 용의자는 현장에서 전신 화상으로 사망했고요. 2명이 추락해서 중상, 9명은 경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자, 목격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식사 중에 뻥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내다봤거든요. 저쪽에서는 얘기 나고 여기는 불이 시작됐어요. 시작돼가지고 났는데 할머니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몸이라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급박한 상황에 불이 꽉 퍼지고 이러니까 줄을 타고 시래기선하고 안테나선하고 동시에 잡고 내렸는데 제가 미끄러지고 내려왔다고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더니 가운데 집에서 막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요. 한 3분 정도 뒤에 맨 끝쪽 집에 불이 같이 붙어가지고 또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을 이미 불길이 번졌었고요. 자, 이거 의문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의 대가 이수정 교수님 오랜만에 돌직구 모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교수님 아까 그 범행 사진을 보면요. 네. 이게 국내 어떤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무슨 특수한 기구로 방어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 뭐 지금 저렇게 크게 나오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제조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게 사실은 밑에 휘발유통이 있고 아. 저게 농약 분무기예요. 아, 그래서 예. 이제 휘발유를 조달하면서 불을 뿜는 뭐 그런 이제 제작한 그런 도구로 지금 불을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화염 방사기로 불을 지른다. 오해를 한 거죠. 아.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화염 방사기 같군요. 뭐, 네, 제작된 그런 화염 방사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럼 이런 네. 방화 범죄의 그 원인은 뭡니까, 교수님?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일반적인 방화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네. 아마도 틀림없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뭐 주변의 주장은 층간 소음이었다. 층간 소음이다. 네, 왜냐하면 작년도 9월 달에 층간 소음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쌍방 폭행으로 지금 3층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4층 피해자가 살고 있던 4층 주민하고 뭐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에 신고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게 층간 소음의 후유증이다, 일종의 보복 범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9월 달 이후로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저 피해자에 해당하는 저 사망한 자는 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고 주변에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유감이 있어서 결국은 보복성으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아니, 교수님 네. 층간 소음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긴 했었는데 저렇게 화염 방사기 같은 걸로 불을 지를 정도의 범죄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지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네네. 뭐 피의자가 사망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지는 의문이지만 지금 이제 제2의 안인득 사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게 예. 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정신병적인 증세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유 없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망치로 야밤에 벽을 두드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이제 이유 없는 뭐 상당히 좀 외연화되는 폭력 행위 등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환청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소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부의 이제 환경공단에 층간 소음 뭐 사이 센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환청인데 소음을 유발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지금 사망했으나 좀 경위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 피해자는 지금 생존했잖아요. 예. 근데 저 사건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는 사망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제대로 형사사법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지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정신병력 여부와 관련된 것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1층에서 17층이 동시다발 그 라인 전체가 소음으로 신고됐던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몇 개월 전 방화범 A씨가 거주했던 아파트 1에서 17층 라인 전체가 동시다발적 소음 신고가 있었다. 아파트 주민 A씨 집에서 새벽마다 벽 두드리는 소리, 자기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수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대목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망치로 벽을 새벽마다 두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벽은 사실은 지금 모든 아마 동에 다 소음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같은 벽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저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저분이 저 이제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고 저게 SH 산하에 있는 아파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거지를 옮긴 그 불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범행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계획성인데 문제는 정신 상태를 보면 상당히 정신병적 요소가 가미된 이런 이제 범죄로 보여서 조사가 좀 더 이렇게 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층간소음인데 이 사람이 올라와서 한 번씩 했는데 저랑 농담도 있었고 붙이고 잠붙이고 듣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망치 갖다가 그 천장 툭툭 두드리고. 자, 그런데 범행 전, 그러니까 방화 10분 전 인근 빌라에도 방화를 한 영상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인근 빌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이렇게요.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요. 빌라 현관문 틈 사이로 불길이 파고드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자, 문 밖에는요. 모자를 쓴 채 이렇게요. 어우, 이거 무서운데요. 농약 살포기를 들고 방화 중인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문을 열고 나가려던 주민은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문을 닫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주민은 발로 불을 꺼보려고 하고 물도 뿌려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봉천동 SH 이제 아파트에서 일어난 그 사건 8시인데요. 8시 15분 전부터 일종의 연습 행위를 한 3군데 다니면서 합니다.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종의 어허. 연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연습이라는 게 꼭 진짜 연습이라기보다 아마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저렇게 한 번씩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3번의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봉천동 아파트까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CCTV 장면도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자,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인데 뒤에 기름통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군데군데 지금 방어를 한 상황과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핫쌈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두 번째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필리핀 한인타운에서 대낮에 강도 습격으로 한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CCTV 영상 확보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이 멈춰섭니다. 누군가에 다가가 말을 거는데 갑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의 흰색 가방을 거칠게 뺐습니다. 자, 이에 다른 한 사람이 흰 가방을 놓지 않고 저항을 하는데 그러자 강도가 총격을 가한 듯 남성은 쓰러지고요. 가방을 빼앗은 강도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자, 심폐소생을 하는 장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앙헬레스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대사관에서는 긴급 공지를 남겼습니다. 자, 필리핀 현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 외출을 삼가, 도보보단 택시를 이동하라. 흉기 소지한 강도에 정하지 마라. 현금 인출 시 여러 사람 동행하라 등등등. 아니, 필리핀 한인타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8월에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금전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요. 두 분은 사망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총기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참 터무니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필리핀에서는 한 달 월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뭐 저렇게 해서 강도로 금전을 편취하면은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을 뭐 획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을 노리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아까 대사관에서 지적했듯이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자, 각별히 우리 교민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인천의 한 여고 남교사가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SNS에 퍼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내렸어요. 최악의 판결을 내렸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교육을 내놨어요. 가임기에 있는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죠. 자, 이거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남성 교사 A 씨 고2 정치화법 수업 중에 한 발언인데 남성은 군대 안 가면 감옥, 애 안 낳는 가임기 여성도 감옥에 보내야 공평하지 않냐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누군가 녹취해서 이제 확산이 된 건데 학교에서는 교사의 경위서 작성을 요청, 문제가 있으면 징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또 범죄시해야 한다라는 어떤 취지의 좀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게 문제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남자 교사가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그렇게 된 보이고요. 거군요. 매우 교육적이지 않죠. 뭐 남자들 군대 안 가면 감옥 가니까 너희도 애 안 낳으면 감옥 가라. 이게 지금 대등한 비교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예, 대등하지 않죠. 네,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도 개개인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헌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뭐 지금 이 선생님 얘기들을 출산을 안 했다고 무슨 군대 간 거랑 이렇게 군대 안 간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 뭐 어떤 평등한 비교가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말씀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